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아서 불행한 역사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 전체가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위상이 높아지겠죠. 훨씬 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 북한이 만약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중국도 곤혹스럽고 우리 한국도 특히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어떤 그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적 목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죠. 이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관계 개선을 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말을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차피 반대를 해도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반대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거는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면 미국과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수용하되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러이런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리의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거를 좀 관철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지금 이제 한국과 지금까지는 아직은 적대적 관계인데 북한이 한국과 적대적 관계를 완전히 없애도록, 적대적 의사가 사라지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이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그런 조건을 반영을 해서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고, 그게 촉매가 돼서 남북 관계도 만약 적대적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면 보다 현실적으로 어떤 남북 관계가 또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길일 수도 있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말하자면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안보적인 불안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걸 막기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중국은 이미 1992년에 한국과 수교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것을 자기들은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명분이 없어요, 말하자면. 막을 명분이 없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면 그 의도를 안단 말이에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미국과 한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말하자면 그 북한이 지나치게 미국에 기울지 않도록 오히려 좀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기울지 않고 중국의 눈치도 보고 중국과도 좀 계속 우호적 관계를 맺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과 당근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 적절한 걸 배합을 해서 관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 입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또 북한도 끼어서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단히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와 어떤 경제적 이익, 이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이런 대원칙을 지켜가면서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북한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비교적 쉽죠. 북한은 이제 그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약간 경우에 따라서 좀 이제 미국 편에 서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도 그건 뭐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만 남겨두는 거, 경우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북한이 미국과 한편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중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북한이 미국과 공유한다면 말하자면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이제 미국에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미국의 요즘에 관심 있는 히토류 같은 것도 뭐 공동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할 수 있고, 이제 그 대신에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안보상 많은 이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호적 관계가 개선되면은
그럼 안보상 이제 불안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면은 저절로 한국과도 관계가 개선되기 때문에 안보상 불안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중국과의 이제 관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중국과의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이제 긴장. 그러니까 이제 안보적 이익이 제일 크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큰 게 경제적 이익이죠. 결국 미국이 어떤 제재를 풀어주고 지원을 해줘야만이 비로소 북한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 한국도 어렵고 다른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아까 뭐 자원도 꽤 있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어떤 계기를 미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반대한다 해서 어차피 미국이 그걸 뭐 중단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용인해주는 대신 예를 들면 오케이 그러면 북한과 관계를 맺어라. 그 대신에 그러면 그걸 양보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더 이상 적대적 의사를 갖지 못하도록 도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어떤 제재를 풀어주고 지원을 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서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얻는 거죠. 만약에 이제 미국이 어떤 그 촉매가 돼서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 뭐랄까 상당히 이제 경제적 협력 그리고 경제적 발전이 좀 이루어지면 북한은 지금은 경제력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교류를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워낙 차이가 크잖아요, 북한과 한국의 이제 차이가.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발전하게 되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사회적 교류도 좀 이제 활발해지겠죠.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면 제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거는 일종의 그 유럽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역사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거든요. 독일과 프랑스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사실은 엄청난 숙적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에 무슨 보불 전쟁, 나폴레옹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두 나라는 정말 이제 민족적으로도 아주 그 숙적이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집니다. 두 나라가 화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오늘날 유럽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청난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과정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어떤 공동의 적 1차 냉전 시기이기 때문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적대하지 말고 힘을 합쳐야 된다. 라는 이제 어떤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랜 불행한 적대적 그 역사를 청산하고 새롭게 이제 말하자면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둘이서 만나서 화해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좀 불행한 과거의 역사, 기나긴 역사가 있고 서로 불신이 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침 한반도에서 2차 냉전이라고 하는 미중 간의 이제 냉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복판에 우리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1차 냉전 때 그 소련과의 냉전에서 독일과 유럽이 그 한복판에 있었듯이.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이 중간에서 말하자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북한도 적대적 관계를 좀 해소하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북한도 화해를 해서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언젠가 좀 이제 사회적 교류도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또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코리아 연합, 그러니까 통일은 아니지만 어떤 일정 정도 우리가 공동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럽 연합처럼 코리아 연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 전체가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위상이 높아지겠죠. 훨씬 더.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정학의 비주라고 하는 맥킨더도 이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을 해서 1904년도에 쓴 논문에서 결정적 교두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카터 대통령 시절에 그 국방부 보좌관을 했던 그 브레진스키 같은 사람도 우리 한국을 지정학적 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몇몇 나라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위치가 중요해요.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분단 상황이 좀 오래 적대적 분단이 오래된 그 한 이유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실 가치가 아무 없었다면 아무 강대국도 관심이 없었을 테고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전쟁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의 어떤 그 서로 대립, 갈등 때문에 우리 역사가 많이 뭐랄까 영향을 받아서 큰 영향을 불행한 역사도 갖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말하자면 챙기는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우리 한국은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도 없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외국하고 무슨 전략적으로 야, 이 나라를 뭐 컨트롤해서 우리가 이익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역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이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전략적 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정학적 상상력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특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죠. 평화만큼 중요한 게 없고 평화가 곧 가장 중요한 안보이기도 하죠. 또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들어서야 우리가 훨씬 더 큰 이제 번영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남북한의 오래된 적대 관계 때문에 불필요하게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에 많은 국력을 소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주변에 있는 이제 중국은 엄청나게 상대적 파워가 우리보다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 두 나라가 적대적으로 대립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게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오히려 큰 위협이 되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힘을 모아서 그쪽 큰 위협이 되는 나라들에 대항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둘이서 서로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건 올바른 전략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상당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행히도 지금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고 미국의 전략가를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새로운 이제 북한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하고 전략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니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어떤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을 하고 적대적 의사를 버리고 그러면 이제 평화체제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지금 핵을 전면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걔네들이 안전보장이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핵을 없애는데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추가적으로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하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다른 데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우선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건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당장 없애야지. 근데 그거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현실적으로 먼저 다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 여전히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도 좀 불안하니까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 핵 문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 우리가 미국이 핵도 가지고 있고 영국도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가지고 있어요. 인도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위협을 안 느끼잖아요.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적 어떤 행위나 수단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호적 관계가 되고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면 그만큼 이제 군사적 위험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의 관계가 일단 정치적으로 관계가 개선이 되고 적대 관계 해소가 되면 북한이 물리적으로 핵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한 위협은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이제 많은 자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좀 제재를 풀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점점점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교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굳이 전쟁을 하려는 적대적 의사가 더 사라지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이익을 보는 관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도 하고 훨씬 더 좀 친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구도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엉뚱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꼭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메시지를 던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확실하게 그런 의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의사를 많이 수용해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북한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야 돼요. 우리가 적대적으로 대립해봤자 서로 간에 뭐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손해보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런 관계를 서로 만들자. 그러면 굳이 뭐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메시지도 던지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